유풍이라고 2021년도 비상장 기업인데요. 감사 보고서를 스루프 퇴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지인께서 한번 좀 궁금해 해가지고 스루프 퇴계를 좀 한번 공고를 한번 해보려고 그런다 하는 의지가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길래 당연히 어렵겠죠. 제가 답변을 하면서 한번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보내보겠습니다 하고서 보내놓고 요걸 또 기록으로 좀 남겨 놓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매일 한 2건 정도 하고 있는데 에너지 관리상 2건 이상은 더 좀 하기가 좀 어렵네요. 매출은 40.8%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11%가 증가했습니다. 내용이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40.8%나 크게 증가했어요. 그런데 재고자산의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근데 61.7% 증가했다 하더라도 퍼센테이지는 크게 증가했다 그래도 금액 자체가 좀 작은 거는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매출 원가가 33.3%로 적게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매출이익이 크게 증가했고요. 판매관리비 26.2%밖에 증가를 안 했으니까 영업이익은 무려 385.4%나 증가한 거로 9월 말 2021년 영업 실적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모자 제조 판매원으로서 모자 재료 제조 판매원 및 모자 제조 시설까지 판매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조업이라고 해놨지만 제품 매출의 비중이 7.9%밖에 안 되고 상품 매출이 92.1%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제조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사실 유통업 성격이다. 유통업 성격은 상품에 원칙적으로 가공비가 배부되는 게 아니니까 스루프 손익하고는 크게 차이가 날 리가 없다. 어떤 경우는 딱 일치하기도 한다. 근데 이 회사는 조금 자기 제품이 있으니까 아마 차이는 있을 거다.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스루프 손익을 분석하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5%밖에 증가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스루풋은 50.9%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루풋 환산재고 63.7%가 증가했습니다만은 물론 스루풋 입장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이긴 합니다만은 금액이 너무 작아서 실질 파급 효과는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스루풋율이 2.6% 상승을 했는데 마진율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운영비용이 26.1%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은 0.2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78억 원으로서 무려 411%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800만원뿐이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적은데 전년도에는 한 2억 8,800만원이고요. 매우 차이가 작은 것은 이것이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품의 매출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품 가공비 배부에 의한 차이는 극히 미비하다. 이런 기업에 스루프 퇴계를 굳이 추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스루프 퇴계는 빈자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선택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원가 회계상으로도 넉넉하게 영업이익이 나고 재고관리도 잘하는 회사가 새로운 딴 거 귀찮아하는 거 당연할 겁니다. 이런 기업은 좀 마케팅을 한다 그래도 헛수고할 확률이 높은 거죠. 저 같아도 안 하죠. WC의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4천만원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가공비율을 곱한 것만큼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가공비율이 매우 낮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 가공품이라는 게 하나 있네요. 이게 이제 이 상품은 또 사는 거지만은 이 기업도 국내에 그 공장이 있는 게 아니고 해외 동남아 공장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위탁 가공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어쨌든 이 상품 성격으로 봐도 되고 위탁 가공품은 또 제품 성격으로 봐도 그건 뭐 무난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외주비를 주고서 그 위탁했다는 얘기니까 어떤 비용을 지급하고서 원재료는 자기네들이 사주겠다. 뭐 이렇게 되는 게 보통 위탁이라고 그러거든요. 원재료가 그 말하자면은 저 공장에서 직접 사가지고 자회사가 원재료도 자기네 돈으로 사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한다면 상품이겠지만은 우리 돈 없시다. 그러니까 이 원재료를 사급해 주시고 인건비는 그냥 돈으로 주세요. 이렇게 돼 가지고 아마 위탁 가공품이라는 그 계정이 생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이 감사보고서 비상장기업에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상장기업이니까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공시하는 거지 비상장기업이 또 규모가 작은 데에서 비성분까지 그 내역을 주석을 달아주는 기업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공 비율을 뽑기도 매우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가공 비율을 가정해서 모든 걸 역선으로 쭉 위까지 풀어가는 과정인데요. 작년에 가공 비율을 21%로 보고 올해 거를 20% 봤는데 이것도 좀 많이 잡은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상품 이런 거에는 가공비가 안 들어간다고 보면은 그런데 뭐 위탁 가공품이란 게 있기에 그래도 가공 비율이 한 20%는 올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 임의의 가정을 해가지고 역산으로 다 풀이를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매출원가 재료비는 35.3%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26.1%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공비가 26.1% 가공비도 증가했는데, 그 가공 비율을 내린 거로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은 상승한 거로 그렇게 추정을 한 거죠.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검증 3단계로서 1단계, 2단계 역시 제가 맞추어 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현금으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일치를 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이 WCI 그 회전율이 67.1 회전, 전년 동기보다 17.5%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스루풋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의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이것을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거나 또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동시 만족 조건이죠.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된다. 그런데 이 비상장 경우에 원재료 가격 추이라든지 판매 가격 추이 또 기대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검증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반증을 하기 전까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고 회전율이 67.1회전이라 그러면 1년이 52주니까 그 일주일 안에 이 1회전한다는 얘기죠. 전년도는 더 빨랐고 이런 것은 재고 관리를 이 기업은 매우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딴 데 할 때도 그 논리 조건으로 표현한 건데 그냥 한번 읽어 보시는 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반증을 위해서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는 수량으로 한번 그 재고 회전율을 뽑아 봐야 된다. 그러나 외부에서 접근할 방법은 없습니다. 3분기까지 실적, 아니 3분기가 아니고 2021년 실적을 토대로 2022년도 매출을 예측을 해 본 겁니다. 작년만큼 매출이 유사하게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판매 계획을 이 4,300억 원으로 확정한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한 343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 거로. 그런데 조금 더 노력을 해보자 해서 3% 정도 더 매출액을 증가시킨다면은 한 400억 정도 이익을 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 재고가 5% 정도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근데 거꾸로 재고가 5% 정도 감소한다고 그런다면은 영업이익은 이렇게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340억으로 이 400억 했던 게 이게 이제 원가 회계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는 뭐 왼쪽이 원가 회계의 문제점, 대안으로서의 스루프트액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WCI 재고 회전율을 상승하는 것을 바벨 전략으로 추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손익분기점으로 한다 그러면은 한 4,200억 정도 하면은 될 거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한 매출액을 한 9%, 매출 재료비를 9% 정도 상승한다고 봤을 때 한 4,448억 원 정도 이렇게 판매 계획을 세워보겠다, 이렇게 좀 세워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계약을 원가 회계, 보통 원가 회계로 의사결정을 하니까 그냥 4,300억 원을 했다 그러면은 100억 정도 남는 거로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재고 회전율을 다시 한번 올려보자. 7.4% 증분율을 성공한다 그러면은 매출액이 4,932억 원 선 정도 올라서 한 303억 원 정도까지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매출은 고정적으로 해놓고 재고만 회전율을 감소시킨다 그러면은 변동 그때 금액은 재고하고의 관계없이 그냥 계약했을 당시에 영업이익이다. 왜냐하면은 스루풋은 그냥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로 손익을 빼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풍 모자를 만드는 회사라고 그러는데요. 뭐 이런 중종물은 아닐 겁니다. 이 중절모. 이거 국내에서 이런 걸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유럽에 갔을 때 한번 좀 폼 좀 내보려고 한번 사본 건데 아직 우리나라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